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2023년에 주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을 시작한 2024년 주식시장. 미국장과 코인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수익을 거뒀지만 막상 국내 주식시장은 소외되었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크게 하락했었죠. 과연 국내 배당주 투자 유튜버의 1년 동안의 투자 기록은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새해로 벌써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 23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투자는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노동소득과 저축만으로는 우리의 돈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내 원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과 공포로 인하여 쉽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기대 수익은 낮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유튜브로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 지 어느덧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작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은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꿋꿋이 버틴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간단하게 지난 12월 저의 ISA 계좌 배당주 투자 성과를 알아본 후 2024년 1년 동안의 전체 투자 기록과 누적 투자 내역을 공유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저의 현재 보유 중인 종목과 올해 투자 계획과 시장의 대응 계획을 말씀드린 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난달 투자 결과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금융주의 주가의 하락이 컸는데요. 총 935만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최대 손실을 기록한 달로 금융주의 비중이 큰 저의 계좌에서 854만원 손실, 아내 계좌에서는 지난달 말기 해지한 ISA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고 작년 한도 2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하락시 매수하다 보니 제 계좌보다 작은 81만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신 연말 배당주들의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끔찍한 사탄 랠리를 겪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12월 말 계좌 잔고로 올해 총 투자 기록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표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올해 초부터 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으로 약 3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그 후 밸류업 종목과 지수에 대한 실망과 결정적으로 12월 3일 계엄 사태로 저의 지난해 총 수익은 2,565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저의 목표 수익 연 8%보다 높은 대략적으로 약 20% 정도의 수익을 작년에 기록했습니다. 2,565만 원의 수익 중에는 배당 수익이 955만 원, 시세차익 수익이 1,610만 원이었는데요. 다음 표는 지난 2021년 9월 ISA 계좌 개설 이후부터 저의 누적 분기별 수익인데요. 2022년 4분기부터 기록했던 순수익도 지난달 손실로 인하여 분기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다시 분발해서 수익을 기록해야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목표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록해도 항상 아쉬운 게 투자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분히 새해에는 그동안 마찬가지로 연 8%의 수익을 위해 다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기가 안 좋아서 피해가 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국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작금의 국내 주식시장이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지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예측과 기대까지 반영한다는 점도 알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한국 주식시장이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봅니다. 하지만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천천히 하락시 기계적인 매수로 저는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12월 배당 기준일 종목에서 배당락 이후에 20%의 비중을 줄여서 매도한 현금하고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ISA 계좌 한도 4천만 원으로 2월 이후 배당 기준일 종목을 분할 매수의 수량을 늘릴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실적은 좋았으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하나금융, 우리금융, 현대차 EUB를 기계적으로 매수해 비중을 높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 시에는 수량을 더 확보해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작년 4분기 배당금을 확보한 작년 12월 말 배당 기준일 종목 SK텔레콤, 맥쿼리인프라, KTNG도
21일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조금 더 큰 폭으로 분할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작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 지난 12월 말 배당금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유한 연배당주 삼성증권은 배당 기준일 이후 예상 배당금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계획은 배당 낙일 당일에 일정 부분 배당금보다 적게 하락 시에 전량 다 매도할 계획을 하였으나 배당 낙일 당일에 절반만 매도가 되었고 그 후에는 낙폭이 커져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장기 매수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월 100만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올해 배당주 투자의 대응 계획은 기존에 평균적으로 현금 비중 목표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약 15% 정도를 가져갔었는데 당분간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20%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목표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최소한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환율이 안정되어야지 비로소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최근에 하락폭이 큰 금융주의 주가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입니다. 정치 이슈가 뉴스 헤드라인을 어느 정도 장식하지 않을 때쯤에는 정치적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비로소 주가의 하방 위험이 안정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주환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은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상법 개정이 어렵겠지만 올해 내내 화두가 되어서 우리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증대되길 바라며 작년부터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었던 주주환원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최소한 더 위험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하락에 매수할 수 있게 좀 더 대기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수익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과 손실은 피할 수 없다면 손실을 작고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비판적인 순간이 수익이 기회가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와 함께 장기 배당주 투자의 길을 같이 가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